네, 지난 5월이었죠. 경찰이 포스코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금속노련 소속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수차례 내리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근데 지난해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강제로 머리를 짓누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바로 이 강제 진압을 당한 당사자죠.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 연대지회의 김선영 지회장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정을 내린 게 지난 5월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뒤늦게 좀 알려졌네요, 이 사실이. 그러면 5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제가 결정문을 통보받은 것은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예, 일단 자,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셨던 거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제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긴 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간단하게, 짧게만. 짧게 얘기하면, 시위하는 노동자들은 다 현대 기아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일반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현대기아차 직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업사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졌는데, 근데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정규직 영업사원하고 똑같이 현대기아차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기본급도 주지 않고 비정규직 사대보험도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해오셨던 거군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바꿔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8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8년 동안 노조에 가입했다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사실 잘려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동상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시위를 벌여오다가 지난해 11월 24일에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앞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하는데 보통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1시간씩 수쟁가를 송출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루에 몇 번씩 그 소음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되나 봐요. 그럼 보통 경찰들이 한두 번씩 출동했다가 소음 기준치를 법정 소음 기준치에 맞춰서 시위하는 걸 이제 확인하면 그냥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갑자기 이제 실랑이가 붙었던 거죠. 왜요? 신랑이 왜 붙었어요? 보통 경찰이 출동을 하면 우리가 멀리서 경찰 출동한 걸 이렇게 사진을 간혹 찍어요. 찍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알리고 하는데. 경찰이 찍는 게 아니라 시위 노동자가 찍으셨다고? 네, 멀리서 대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봤나 봐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경찰이 와서 우리 이제 조합원하고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저는 이제 멀리서 보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던 거죠. 들어보니까 경찰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 하고 둘이 이렇게 조합원하고 막 실랑이랑 언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무집행하러 출동한 경찰이고 경찰을 면전에 대고 찍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 찍은 건데 이게 무슨 불법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아침에 시위해야 되니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제 얼굴에 이제 개인 휴대폰을 대면서 막 찍는 거예요. 경찰이 요번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명백한 불법이다. 평화적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개인 휴대폰으로 체증하면 어떡하냐. 당장 중단해달라 요구했더니 그래도 계속 찍어서 제가 이제 들고 있던 조그만 피켓으로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가린 거죠. 못 찍게? 찍지 말라고 가렸는데 그걸 같이 출동한 경찰이 그 피켓을 이렇게 뺏었어요, 강제로. 그러면서 갑자기 체포해 하면서 이제 막 저를 막 체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을 조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갑을 채웠다.
예, 이제 체포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체포하냐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고 만약에 경찰이 체포하겠다면 나는 직접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계속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제 머리를 짓누르고 땅바닥에 막 넘어뜨리고 그래서 네. 나는 신분도 확실하고 주거도 확실하니 직접 가서 조사를 지금 가서 받겠다. 내 발로 했는데도 경찰서 그렇게.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랬다고요? 네, 뭐 예. 한 2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지 회장님이 피켓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 그 피켓 자체가 0.56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스티로폴이거든요. 아, 그거 스티로폼으로. 가지고 사람 폭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 스티로폼으로 만든 피켓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체포돼서 수서경찰서로 이송된 다음에 변호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계속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까? 예, 연행이 돼서 일단 대치지구대에 갔는데 예. 대치지구대에서도 계속 수갑을 채워놨고요. 예. 의자에 걸어놔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화장실을 가겠다 하는데 안 풀어줘서 네. 이건 인권의 문제인데 왜 안 풀어주냐 했더니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네. 뒤에 서 있는 거에 볼일 보는데 불편하게 좀 나가 계셔라 했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담당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 수갑을 풀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풀어줄 수 없다. 그래서 수갑을 찬 상태로 변호사 접견을 받았죠.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경찰청장과 그 해당 경찰관에게 예.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면 거고.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요구를 했다면 지난해 11월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예,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근데 겁니다. 아직도 답변이 없다. 예. 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좀 답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아마 현재 경찰의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사과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면 지 회장님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무슨 뭐 기소가 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혹시 조치를 당하셨어요? 그 뒤에? 며칠 전에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예. 며칠 제가 전에? 예, 공소장을 받아보질 못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장이었습니다.